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10분 뒤인 잠시 후 8시 40분부터 수능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3만 7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 수험장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수능은 대입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수험생이든 부모든 이번 대입도 과연 공정할까란 의구심 속에 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본이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감시와 통제 비용을 사회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대입제도 변경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학교 곳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영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연료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 직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지방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만 쏙 빠졌습니다. 혁신도시 지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까지 제외됐지만 충남은 아직 재도전할 분야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 측의 1차 투자이행 보증금 미납으로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KPIH 측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 일단 KPIH 측은 다음 달 착공을 장담했지만 우려는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올 한 해 대전 충남 지역 검사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2.4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점 상승했습니다. 다만 변호사회는 일부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변호인 동석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증인에게 협박조로 신문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분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조 전 장관의 딸이 공주대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도 발표문 초록의 저자로 등재됐다고 적시했지만 공주대는 지난달 초 이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연료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네. 인명피해까지 났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구동 젤추진체 연료실험실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국방과학연구소 30살 선임연구원 A씨가 숨졌고 1명은 중상, 5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민간업체 소속이고 5명은 연구소 소속으로 알려졌는데요. 폭발 당시 실험실에선 고성능 추진체 연료인 니트로메탄을 연료 탱크에서 연소기로 옮기는 유량 시험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나 보죠. 네, 사고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소방대를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과 함께 인력 12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서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4월과 6월 실험실에서 연구를 벌이다 폭발과 불이 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한화 사업장에서도 올 초에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이 연말에는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났군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이제 곧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이 되겠군요. 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92개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고요? 네, 8시 40분 시작되는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은 오전 10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92개 학교에서 37,500여 명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사고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어 영역이 끝나면 수학, 영어, 한국사 순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특히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영어 듣기 평가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험장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께서는 경적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수능 시험 때마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 특히 4교시를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보는 것 못지않게 시험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한 두 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이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놓고 풀면 바로 부정행위로 적발됩니다.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 시험 중에 갖고 있거나 시험이 끝난 뒤에 문제를 푸는 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도 대전 10명을 포함해서 전국에 29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가 됐고요.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4교시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수능은 일반 수험생 기준 오후 5시 40분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성적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공부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 측이 1차 투자이행 보증금을 미납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KPIH가 관련된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도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9월 토지매매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토지매매대금 594억이 전액 납부되면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지난달 예상됐던 착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인 KPIH 측은 최근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만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성 복합터미널 시설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음 달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가면 유성 복합터미널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사업자가 연내 공사에 착수할 경우 유성복합터미널은 오는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KPIH에서 이행 보증금과 토지 매매대금 지각 납부 등의 전력이 있어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전시의 수건 사업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이 유성 복합터미널의 성공을 위해 사업자의 신뢰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째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정대로 이 사업 진행이 돼야겠죠.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수능일인 오늘부터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는 생활지도 대책반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지자체는 심야 시간 순찰과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산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서산시는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 23곳에 지능형 CCTV 25대, 이상음원 감지 시스템 20대를 설치했습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침입 또는 배회할 경우 CCTV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유리창 파손음이나 비명소리 등을 감지해 도시 안전통합센터에서 실시간 관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홍성군이 이달 고지분부터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041-630-1620으로 전화를 걸어 수용가 번호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하수도 요금 당월분 및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 안내 중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무형문화재 교류전 꽃같은 인생 봄을 기다리며를 개최합니다. 꽃이라는 주제로 무속 의례를 위한 인공의 꽃을 제작해온 대전의 설경 송선자 보유자와 꽃을 소재로 제작한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한 경상북도 문경시 자수장 김시인 보유자의 작품과 관련 소장품, 사진, 영상, 기록자료 등 약 50건 131점을 소개합니다. 김현진전은 오늘부터 27일까지 환희갤러리에서, 김혜란 작가 초대전은 같은 기간 신웅갤러리에서, 한국인물 캐리커처 클럽 2019년 생활미술 시대공감전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대전 중구문화원 1전시실에서, 7인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2전시실에서, 서범석전은 같은 기간 모리스 갤러리에서,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전이 같은 기간 20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영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 5도, 계룡 6도, 대전과 세종 7도 등 5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충남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4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좌절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 특구를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충남은 1차 수소에너지에 이어 2차 실버케어로 도전했지만 특구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하다 추진되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좌초 위기와 규제자유 특구 지정 실패와 관련해서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노찬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라디오 키워놓으셨나요, 혹시? 아닙니다. 네네. 저 스피커폰은 아니시죠? 네네네.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예. 예,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충남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이게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과거에 의제 21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 파괴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구 자연계의 한계가 오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후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자. 네.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의들을 각 나라에서 이제 실천하고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이제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다양한 그 주체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그 지금 현재 15개 시군 중에 네. 지금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사무처장님 오늘 저희들이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네. 최근에 충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그 좌절되고 있죠. 네네네. 지난 12일이었죠.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 특구 선정에서 그 실버케어 분야로 도전했던
충남만 유일하게 지방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특구 지정에서 빠졌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충남이 스마트 실버 케어죠. 네. 네, 스마트 실버 케어라는 주제로 해서 그 규제 자유 특구를 신청했지만 결국 불발이 돼서 이제 많은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수소 산업으로 이제 1차에서 신청을 했지만 탈락됐고, 네. 2차에서 이제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 실버 케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용을 바꿔서 준비를 했는데요. 또다시 이제 탈락돼서 더 큰 아쉬움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실버 케어는 원래 이제 고령자들의 복지,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해서 이제 보건 의료 산업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어떤 건강 관리라든지 질환 개선을 위한 그런 서비스와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요. 그런 그 핵심 정보들이 그 관련 그 법령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네.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도가 이런 규제를 해소해서 환자 도우미 그 동승 의료용 전동 휠체어를 상용한다든지 고령자의 구강 건강관리 키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산업화까지 연계하고 이런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네. 이건 역시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사실 이게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네네. 그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애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 개발을 해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샌드박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충남이 그 실버 케어에 대해서 어떤 뭐 인프라가 기존에 많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요. 네. 결국 이제 그런 앵커 기업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이제 그 탈락 이유도 네. 개인 의료정보 수집 관리가 상당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지 못한 문제인데 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충남이 제대로 좀 준비된 것들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앵커 기업이나 집적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탈락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예, 그 세종은 자율주행으로 1차에서 특구에 지정이 됐고, 네네. 그 대전은 2차에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충남은 1차 수소에너지도 떨어졌고, 네네네. 2차 실버케어도 떨어졌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완성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네. 사업의 구체성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였던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속을 내려다보면 충남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관련 산업 분야에 어떤 그 전문기관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이런 기관들이 해당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소재로 많은 전문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반면에 이제 충남은 그런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안 돼서 전문성이 많은 그런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관련 공무원의 한정된 능력으로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공유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과에서도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다시 이제 3차 지정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이제 수소 산업 분야로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1차에서 이제 신청했던 소재인데요. 네. 네, 다시 한번 그 3차에서 도전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또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자초위기에 놓였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네, 그 주식회사 KPIH 안면도라는 법인은요, 현재 그 대전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그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그 KPIH 법인이 이제 자회사격인 그 개발 전문 민간 법인체입니다. 예. 이 법인이 이제 안면도 관광지에 한 55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 3지구에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서 그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지난 11일 자정까지 30억 원의 그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좌초될 우려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그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이 지난 9일까지 납부를 해야 했었는데요. 충남도의 배려로 분할 납부하게 됐고 그중 30%에 해당되는 거죠. 네. 30억 원을 이제 납부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모 법인 KPIH는 그 7천억 규모의 그 대전 유성 터미널 주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조짐을 보여왔기 때문에 3천억 규모의 안면도 개발을 또다시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거고요. 그 사업 진행 여부의 바로미터가 바로 사실은 이번에 이행 보증금 납부 여부였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제 상승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실제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예, 물론 이제 해지 여부는 충남도가 결정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 여론이지만 이게 1992년 개발을 시작해서 거의 30년 동안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지 여부가 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튼 양승조 지사님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30년 가까이 표류해왔고 또 우선 협상 대상자만 3차례 자격이 취소되는 등 계속 이 사업이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안면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무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가 이제 투자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조건들을 좀 제시해서 투자를 좀 꺼리했거나 또 이제 충남도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면서 유연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안면도 개발의 가장 큰 어떤 그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 대부분들의 의견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중동계 그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개발 의사를 밝히고 나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경제 전망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좌절됐었는데요. 이번에 KPIH 역시 이제 3천억 원이라는 이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어떤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자금 회전이 어려운 데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 경제가 침체를 벗어날 위기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고육지책을 쓴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충남은 계속해서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실패. 네. 또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1순위로 신청했던 보령선철도 대신 당진 성문단진입철도가 선택이 됐고. 네네. 이렇게 좀 약간 대형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또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120조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네. 반도체 제조 공장이 4개,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밴드 업체 한 50여 개 업체가 동반 입주하면서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충북, 경북과 함께 충남의 천안시가 우수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인력 양성과 확보라고 하는 이 강점을 내세워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물류 효율성
어떤 그 장점 또 우수 인력 유치가 쉽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예. 보령선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부여, 청양, 세종, 조치원을 잇는 100여 킬로미터 구간의 그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네. 충남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1조 2,490여 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한동안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 보령선보다는 정부가 이제 성문상당과 대산항을 연결하는 이제 인입철도 예타민제 사업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성문산단 대산항 인입철도는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구축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산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섰잖아요. 예, 사무처장님. 네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이 계속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물론 이제 우리 충남도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반해서 이제 욕심이 많다. 또 좀 준비 소홀이나 능력 부족, 뭐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도 있지만요. 워낙 이제 큰 구책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실패하더라도 저는 꾸준히 도전하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도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민사회 충남도가 꾸준하게 제기하면서 불씨를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함께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대전 생생뉴스 11월 14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